한양유마 엄한식내과의 엄완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풍입니다. 통풍.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혈중 요산이 높으면 통풍이다. 통풍 일으키는 물질이 요산입니다. 요산. 요산이 높으면 통풍 아닐까요? 요거는 뭐냐 하면요. 그 논문에 발표된 것입니다. 가로축은 요산이고요. 오른쪽은 통풍 관절이 생기는 그 빈도입니다. 그래서 요산이 오른쪽으로 점점 높아지면 통풍이 점점 많이 생기죠?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통풍 저 끝에 가면 100%가 돼야 되는데, 그죠? 100%라고는 없겠죠? 통풍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산이 우리가 높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지나면 통풍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러면 통풍 관절염이 생기기 전의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통풍이 안 생겼으니까 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증상. 피에는 요산이 높아.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그래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의 단계가 5년, 10년 이렇게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이 아파요. 그러면 그 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오죠. 빨갛게. 걸음 걷기도 힘들고 아파 죽어요. 자, 그러면 그게 계속 통풍 관절이 남아있으면 사람이 못 살고 죽죠. 근데 저절로 2주 내에 좋아져요. 아무리 아파도. 아니면 약 먹으면 더 빨리 없어지고요. 자, 통풍이 일단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 없는 시기를 갖다가 이 통풍 발작 중간 단계라고 해서 발작간 통풍이라고 부릅니다.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안 아프다고 놔두면 통풍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계속 그러면서 마지막 4번 단계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 요산이 높은 사람 중에 일부는 통풍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산이 높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요산이 높아도 이 통풍 관절염이 생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요산의 정도도 정도껏 높아야지. 아주 많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7이 정상인데 보통 통풍 환자들 한 8,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 11 이렇게 아주 높은 분들은 아무리 관절염이 안 생겼어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문제는 10이나 11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대부분 8, 9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산만 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요산이 왜 높았는지, 동반 질환이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봐야 돼요.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또는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요산을 높일 만한 원인이 있는지 그거 원인을 해결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통풍이 어디 제일 많이 와요? 엄지발가락 관절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아프면 통풍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100%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A, B, C, D 학점을 주면 이 정도면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뿔은 못 주죠. 왜냐? 다른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보이는 거 있죠? 엄지발가락이 저렇게 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굵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발가락 어머님들 참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그 무지외반증,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근육이나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이나 연부조직염이라고 해서 봉화지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병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또는 저 밑에 있는 작은 뼈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다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통풍이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통풍만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통풍 환자는 식이요법을 아주 철저히 해야 한다. 통풍 환자 아주 철저히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통풍 환자들은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마음대로 음식 먹으면 통풍 환자들 통풍 잘 생겨요. 우리 통풍 중에 요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음식 중에 퓨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핵산이 분해되면서 요산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퓨린이 전혀 안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7 정도가 그 요산의 정상치인데
우리가 통풍 환자들을 한 8이나 9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에서 1.5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퓨린 프리 다이어트를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퓨린 프리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모든 음식에는 퓨린이 들어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좀 더 많고 적은 거. 퓨린이 가장 작은 음식이 뭐냐 하면 채소. 여러분 야채하고 채소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고기 안 먹고? 불가능하죠. 조금 더 양보하면 요구르트, 유제품이 좀 적어요. 통풍에 도움이 되고. 그럼 그것만 먹고 살아라? 우리나라 사람들 우유에 대해서 위장관 안쪽에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차라리 약을 드시면서 요산을 낮추면 음식은 크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 먹는 게 우선이고 음식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했더니 보너스가 있네요.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와인을 마시면 통풍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이게 또 딱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꼭 질문합니다. 저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그러면 마실 수 있는 술이 뭐가 있나요? 어느 게 조금 그래도 덜 해롭나요? 맥주는 나쁘다고 하는데 와인이 좀 좋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술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통풍에서 알코올의 함량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함량은 뭐냐? 독한 술일수록 통풍에 안 좋다. 위스키, 소주 통풍에 안 좋아요. 그 다음 맥주? 맥주는 알코올 함량을 따져도 좀 더 동일한 알코올 함량치고는 좀 더 안 좋아. 왜냐하면 퓨린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따질 때 와인이 조금 낫긴 해요. 하지만은 와인도 도수가 한 8에서 10도, 12도 되죠. 이것도 많이 마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 이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와인이 좀 더 뭐 통풍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